자, 어쨌든 호날두는 일단 첼시전 스쿼드에서 이제 제외가 됐고. 네. 뭐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호날두가 이제 정말 한 7시간 전인가요? 8시간 전인가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발표된 거는 첼시전 명단 제외니까 네. 이후에는 다시 명단에 들 걸로 현재로서는 좀 예상이 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향후 맨유와 호날두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호날두는 이제 인스타에서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리어 내내 그래왔듯이 동료, 상대 선수, 뭐 그리고 이제 감독, 코치들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항상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약간 요약해서 이제 전달을 드립니다. 원문을 저희가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항상 같은 사람이자 같은 프로페셔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존중, 그러니까 리스펙트라는 건 내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좀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멘트가 불행하게도 항상 모범이 될 수 없으면 이 순간의 충돌로 인해서 사람이 좀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캐릭턴, 이제 맨유의 훈련장이죠. 맞아요. 계속 열심히 임하며 팀원들을 돕고 주어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옵션에 없다. 이게 맨유고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곧 우리는 다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호날두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이 게시물과 호날두가 토트넘전에서 보여줬었던 행동 간에는 사실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행동 자체는 지금도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여러 이제 유럽 언론에서도 팀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좀 뭔가 아쉬우면서도 좀 실망이 큰 게 지난 주말 뉴캐슬전에 퍼거슨 경이 왔었어요. 그때 그 데헤아의 맨유 500번째 경기였나요? 네. 숫자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퍼거슨의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유산이죠. 제자들이죠. 네. 데헤아 그리고 호날두까지. 네. 그래서 데헤아 그리고 호날두도 그 에버튼전에서 넣었던 골로 클럽 커리어 통산 골의 기록이 또 생겼잖아요. 700골.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축하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 특히 호날두 선수하고 사진도 찍고 동료도 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퍼거슨 경이 가장 좋아하는 클럽 맨유에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또 상황이 나왔다는 것도 약간 팬분들이 보기에 또 제가 보기에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좀 답답하죠. 맞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이랑 이제 호날두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사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클럽 차원에서 이제 징계가 나가고. 맞아요. 턴아웃? 이거 내가 결정한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런데 호날두도 인스타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했고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여기 이제 제3자 인물들이 개입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그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호날두 선에서 끝났어야 돼요. 네. 그리고 호날두가 그 이후에 이런 행동을 다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나중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제3자가 개입하는 순간 과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호날두의 누나, 이제 호누나가 지금 참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3자의 개입이라는 게 사실 이럴 때 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불필요해. 제3자가 불필요해.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와전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스들이 자꾸 섞여 들어가니까. 딱 봐도 그냥 이 어떤 상황, 갈등 상황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난 건데 그리고 수습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본인 동생을 좀 두둔하는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맞아요, 글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너에 대한 존경이 뭐 부족한 거다. 네. 뭐 하기 싫은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내용을 보면은 이 스토리에 이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썼던 내용들을 봤을 때 약간 번역을 해보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뭐 나의 영웅이자 사랑. 난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아놓을 때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이 행동을 벌인 호날두를 좀 지지했다. 그렇지. 응원했다. 이렇게 볼만한 내용이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에 대한 존중심이 대부분 부족한 것들이다. 하기 싫은 거는 하지 마라. 이게 뭐겠어요? 교체 투입 거절한 거에 대해서 너가 하기 싫은 거 하지 마라. 현재에서도 지지한 아마 거죠. 좀 그렇게 볼 거예요. 이거는 네. 뭐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고. 맥락상 호날두 행동을 지지한 누나라고 네.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호날두 누나가 쓴 글은 아니고 이제 약간 호날두에 관련된 글을 쓴 거를 본인이 약간 푼 거죠, 보면. 네, 공유인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이 그겁니다. 호날두 증명할 거 없다. 축구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거는 턴아웃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시물은 크리스티아노 위대하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라는 거 여러 번 증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의 위대함을 의심하는 자 다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게시물까지 같이 이제 본인이 아예 인스타 스토리에 박제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이 SNS 공유 뭐 이게 저는 뭐 이게 SNS가 인스타인지 페이스북인지 이걸 떠나서 어쨌든 공유가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글을 다른 사람이 쓴 글이긴 하지만 읽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유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거의 본인이 쓴 것과 다름없는 책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공유라는 거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토트넘전뿐만 아니라 뉴캐슬전 때도 이제 호날두 교체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인스타 스토리에 그 막 이모티콘 써가지고 막 또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첫 번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이
좀 그러니까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그럼요. 이 행동 자체를 보는 것에 있어서. 계속 제3자가 간섭을 하니까 네. 수습이 안 되고 네. 더 상황 악화되고 괜히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호날두 누나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소환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 이제 축구계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측근으로서 좀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아까 형이 덕현 형이 얘기하셨던 오지랖. 네. 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인데. 맞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사람도 유명하죠. 완다 나라. 이제 완다 나라인데, 이제 인터밀란 시절에 이제 이카르디 아내이자 네. 에이전트 역할을 완다가 했었죠. 그래서 2019년 8월자 이제 골닷컴 기사를 보면, 인터밀란의 디렉터인 마로타는 이 구단에서 이카르디가 팀에 잔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언론에 말한 것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분노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카르디랑 인터밀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그때. 갈등이 막 있어왔어. 많이 갈등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완다가 이제 TV쇼에 나가가지고 한 말이 누군가가 이카르디한테 팀에 머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아마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떡밥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일 것이다. 결국 이제 보드징이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우리는 나폴리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근데 이카르디는 밀라노, 그러니까 밀라노가 그러니까 인터밀란의 어떻게 연고잖아요. 네. 밀라노가 아닌 모든 목적지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여름이 시작될 때부터 모두가 이카르디의 선택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관심을 보인 모든 팀들 역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카르디 잔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선수도 거절하지 않았을 제안이 들어왔다. 근데 이카르디 인터밀란을 위해서 이거 거절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엄풀이거든요. 사실.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카르디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카르디의 측근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겠냐고. 괜히 내부적인 얘기만 다 공개가 돼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다즌이랑 인터뷰를 했죠. 마르타가 반박을 했습니다. 클럽의 누군가가 그러니까 스티브 장 회장이 아닌 이상 이카르디에게 팀에 잔류하라고 말했다는 거 이거 단호하게 부정할 수 있다. 인터밀란은 입장을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 우리 이 방식 끝까지 고수할 거고 인터밀란의 그 누구도 모두가 공유하는 이 공통된 접근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아니, 얼마나 좀 어이가 없었겠어요. 어쨌든 인텔의 측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야 저 사람 저 방송 나와서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어이가 없어서 반박을 때린 거겠죠. 그래서 이런 클럽의 위계 질서나 선수단에서 멀어진 이후에 이카르디가 이제 주장직 박탈당하고 1군에서 아웃되고 이카르디가 달고 있었던 그 9번이 새롭게 영입된 루카쿠에게 가고 맞아요. 이런 스토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완다가 했었던 이런 언플이 이카르디 본인에게는 굉장히 악수가 됐다. 라는 이전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카르디는 이제 파리 팬들의 또 많은 이른바 욕바지가 됐죠. 네.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는 라비오의 어머니. 맨유 팬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공식 카세미르 영입의 1등 공신은 라비오의 어머니다. 원래 라비오라고 그 연결이 좀 됐다가 어머님이 이 에이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하고 뭔가 협상이 안 돼서 라비오는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고, 근데 그 이후에 영입된 선수가 카세미르기 때문에 네. 카세미르 영입의 비공식 1등 공신. 그렇죠. 네, 이렇게 라비오라는 타이틀이 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로니카 라비오가 이제 라비오 에이전트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협상 당시에 좀 이상한 걸 요구하면서 딜이 결국에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맨유만의 케이스가 아닌 게 예전에 라비오의 어머니의 이런 전적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아들의 커리어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봤을 때 이러한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요를 많이 하는 그런 부모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뭔가 협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실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발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라비오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빡세다. 양보도 없다. 그러니까 좀 강경한 태도. 이 FM에서 그 에이전트랑 협상할 때 참을성 존나 조그맣게 있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빨간 사람들. 그러니까 라비오의 어머니가 이런 케이스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이미 분노해 있어. 그쵸. 예. 그러니까 로마와 토트넘이 이제 라비오에게 문의를 했을 때도 결국 이제 베로니카의 요구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이 됐고, 예전 얘기인데 라비오가 15살이었던 2012년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이제 카타르 여행에 이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파리 생제르맹이 베로니크는 왜 오세요? 이건 동반은 안 돼요라고 거부하니까 라비오 스쿼드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제 라비오가 툴루즈라는 클럽으로 임대가 있을 동안에 이제 감독이었던 알렌 카사노바는 그 이제 임대되는 기간 동안에 베로니크의 이제 1군 훈련 때마다 참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나 1군 훈련 때 보러 간다. 이거 허락해달라. 이 요구 거절한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던, 그 이제 라비오의 어머니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4년에도 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었던 이제 로랑 블랑, 로랑 블랑 감독에게 라비오의 이런 대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를 했고 이제 주차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블랑이 이제 보안 요원을 호출해야 할 정도로 이제 강경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이게 저는 사실 한 2017년, 18년 중계를 했던 시점부터 라비 어머니의 아주 좀 독특한 행동들을 네. 그때부터는 많이 접했는데 그 이전에도 생각보다 화려했었네요. 아니, 저도 이거는 이번에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유로 2020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기가 끝나고 이제 프랑스가 세 번째 골을 실점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라비의 어머니가 포그바의 가족과 이제 언쟁을 한번 벌였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은바페 아버지한테 이제 불만을 또 토로했던. 이제 디에슬레틱 쪽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온 걸 이제 다른 언론이 이제 인용을 한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라비의 어머니 베로니크가 한 말이 당신 아들 머리가 너무 컸다. 그러니까 언론으로부터 과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들 좀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유로 입중계 많이 했던 때인데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나요. 비유했던 거. 이거 비유하자면은 가을 운동회 때 그 개주하는데 어떤 애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라비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야 니네 아들 때문에 지금 청팀 우리 팀 지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래. 갑자기 옆 돗자리에 도시락을 뒤엎고 막 싸우는 거지. 딱 그런 느낌이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라비 어머니도 그렇고 완다도 그렇고 이게 제3자가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호날두의 누나가 또 이제 이런 인스타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좀 조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제3자들이 괜히 당사자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걸까?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소식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게 저는 네.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3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 네. 사람을 위해서라도 수습이 안 되거든요. 이런. 뭐 어쨌든 호날두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저희가 네. 지켜봐야겠고 호누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그만하는 게 맞아요. 제일 베스트 아닐까 싶습니다.